2026년 1월입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만 명의 복지 대상자인 분들이 돈을 놓치고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모르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작년에 안 된다고 들었던 분들입니다.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 이 사실조차 모르고 계십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정부는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맞아도 자격이 되어도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신청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복지 시스템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미 몇 달치를 날리신 분이 계실 겁니다. 1월에 신청했어야 하는데 3월에 알게 되면 1월과 2월 두 달치는 영영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씩이면 60만 원이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소득 인정액이 228만 원을 넘어서 탈락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 기준이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만 원이나 오른 겁니다. 그럼 이제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분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한 달에 34만 원이면 1년에 40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놓치고 계신 겁니다. 모르는 게 손해인 시대입니다. 알면 받고 모르면 못 받습니다. 같은 나이 같은 소득인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습니다. 그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이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입니다. 오늘 여기서 놓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손해가 확정됩니다. 반대로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 올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 새해에 바뀐 복지제도 중에서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함정부터 시작해서 기준 숫자와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는 오해 그리고 실제 실수 사례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중간에 끊으면 가장 중요한 숫자를 놓칠 수 있습니다. 그 숫자 하나 때문에 받고 못 받고가 갈립니다. 반드시 메모 준비하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건 가장 큰 손해가 발생하는 두 가지 함정입니다. 이 함정에 걸리면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수백만 원을 날리게 됩니다. 첫 번째 함정은 기초연금 신청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65세 생일이 지나고 나서 신청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이게 큰 실수입니다. 기초연금은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월 15일이 생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아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소급해서 주지 않습니다.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만약 3월이 생일인데 5월에 가서 신청하면 3월과 4월 두 달치는 영영 못 받습니다. 한 달에 약 34만 원이면 두 달이면 68만 원입니다.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주민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이겁니다. 생일 지나고 한참 뒤에 오셔서 왜 진작 안 알려줬냐고 하시는데 정부는 개별 통보를 안 합니다. 본인이 알아서 챙겨야 합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작년에 탈락했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6.51%나 인상됐습니다. 1인 가구는 7.2%나 올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작년에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 탈락했던 분들도 올해는 기준 자체가 올라가서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작년에는 228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247만 원입니다.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230만 원이어서 탈락했던 분이 올해는 그대로 230만 원이어도 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이 247만 원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작년에 한번 탈락했으니까 올해도 안 되는 줄 알고 아예 시도를 안 하십니다.
그러면 올해 1년 내내 한 달에 34만 원씩 1년이면 400만 원이 넘는 돈을 못 받게 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숫자들을 모르면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조차 판단할 수 없습니다. 메모 준비하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첫 번째 핵심 숫자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월 247만 원입니다. 부부 가구는 월 395만 2천 원입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쳐서 계산한 금액이 이것보다 적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228만 원이었는데 올해 247만 원으로 19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얼마를 받느냐면 올해는 월 약 34만 9천 원입니다. 단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여서 한 분당 27만 원 정도 받습니다. 두 번째 숫자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원입니다. 1인 가구는 256만 4천 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같은 모든 복지 제도가 이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올해 이 기준이 6.51%나 올라서 작년에 못 받았던 분들도 올해는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세 번째 숫자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한 달에 평균 1만 8,362원입니다. 작년보다 517원 올랐습니다. 대신 혜택도 늘었습니다. 재가급여 한도액이 1등급은 251만 원으로 2등급은 233만 원으로 올랐고 중증수급자는 추가 가산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초연금 247만 원 이하면 신청하시고 기준 중위소득 올라서 작년 탈락자도 재신청하십시오. 2027년 노인 일자리는 올해 11월 말부터 신청하니 그 시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장기요양보험료는 월 1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준은 아는데 착각 때문에 신청을 아예 안 하십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65세 되면 자동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이 착각하십니다. 주민센터에 가보면 이런 대화가 매일 일어납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아니요. 65세 되면 자동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직접 신청하셔야 해요. 에이, 그럼 진작 좀 알려주지. 이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절대 먼저 연락 안 합니다. 65세 생일 지나고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본인이 신청 안 하면 단 한 푼도 안 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에 34만 원이면 1년에 408만 원입니다. 2년 모르고 지나가면 816만 원입니다. 이게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착각은 더 심각합니다. 작년에 안 됐으면 올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어떤 분이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습니다. 소득인 정액을 계산해 보니까 23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은 228만 원이었습니다. 딱 2만 원 차이로 탈락하셨습니다. 그분 완전 낙담하셔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기준이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분 소득이 그대로 230만 원이라면 이제 17만 원이나 여유가 생긴 겁니다.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작년에 안 됐으니까 올해도 안 되는 줄 아시는 겁니다. 한 달에 34만 원이면 1년이면 408만 원입니다. 이걸 지금 이 순간에 못 받고 계신 겁니다. 세 번째 착각입니다. 부부가 각각 34만 원씩 받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 둘이 받으면 한 달에 68만 원이네. 1년이면 816만 원이야. 아닙니다.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각 20%씩 깎입니다. 34만 원에서 20% 깎으면 약 27만 원입니다.
둘이 합쳐서 54만 원 정도 받는 겁니다. 68만 원이 아니라 54만 원입니다. 이걸 모르고 계산하시면 나중에 실제로 통장에 돈이 들어왔을 때 깜짝 놀라십니다. 왜 이것밖에 안 들어왔지? 잘못 들어온 거 아니야? 이러면서 주민센터에 항의 전화하십니다. 그런데 잘못 들어온 게 아닙니다. 원래 부부는 20%씩 깎이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노인이 40만 원 받는다는 소문도 착각입니다. 40만 원은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올리는 겁니다. 2026년에는 소득 하위 50% 어르신부터 먼저 40만 원으로 올립니다. 2027년에 전체로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모든 분이 40만 원 받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이제부터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실수들은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주민센터에서 실제로 매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생일 지나고 한참 뒤에 신청한 경우입니다. 어떤 분이 3월 15일에 65세 생일을 맞으셨습니다. 그런데 기초연금 신청은 6월에 하러 오셨습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왜 이제 오셨어요? 그분 대답이 이랬습니다. 생일 지나고 좀 여유 있을 때 오려고 했지. 바빴어. 직원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럼 3월, 4월, 5월 세 달치는 못 받으세요? 신청한 달부터 나가거든요. 그분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럼 나 지금 얼마 날린 거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한 달에 34만 원씩 3개월이면 102만 원입니다. 바빠서 3개월 미룬 것 때문에 102만 원을 날린 겁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신청은 생일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3월 15일이 생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했습니다. 만약 2월에 신청했으면 3월부터 받을 수 있었는데 6월에 신청해서 6월부터 받게 된 겁니다. 두 번째 실수는 더 억울합니다. 배우자 소득을 빠뜨리고 신청한 경우입니다. 어떤 분이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습니다. 신청서 쓰면서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배우자분 소득이 어떻게 되세요? 그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연금 안 받아요. 나만 받아요. 직원이 다시 물었습니다. 국민연금 말고 다른 소득은요? 일을 하신다거나 임대소득이 있다거나? 아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본인 소득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소득인 정액이 200만 원 나왔습니다. 247만 원 이하니까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하고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2주 뒤에 주민센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르신 심사 결과 탈락하셨습니다. 네? 왜요? 제 소득은 200만 원인데 기준이 247만 원 아니에요? 어르신 배우자분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으시더라고요. 그거 합치니까 260만 원 나왔어요. 그제야 그분이 기억했습니다. 남편이 경비 일을 한 달에 며칠씩 하고 계셨던 겁니다. 한 달에 50만 원 정도 버는데 그걸 소득이라고 생각을 안 하신 겁니다. 그냥 용돈 버는 거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이분은 그래도 나중에 남편이 일을 그만두시고 나서 다시 신청해서 받으셨지만 그 사이 6개월이 지났습니다. 6개월이면 204만 원입니다. 배우자 소득 하나 빠뜨린 것 때문에 200만 원이 넘는 돈을 날린 겁니다. 세 번째 실수는 정말 흔합니다. 서류 미비로 재방문하는 경우입니다. 주민센터에 기초연금 신청하러 오셨는데 신분증만 들고 오신 겁니다. 직원이 말합니다. 어르신 통장사본이랑 소득증빙서류 가져오셔야 해요. 에이, 그런 거 왜 필요해? 신분증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어르신 소득이 얼마인지 확인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오셨는데 이번에는 통장사본만 가져오셨습니다. 소득증빙서류는 또 안 가져오신 겁니다. 결국 세 번째 방문에서야 서류를 다 갖춰서 신청하셨습니다. 첫 방문이 1월이었는데 실제 신청은 2월이 됐습니다. 한 달 늦어진 겁니다.
34만 원 날린 거죠.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실수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놓치면 1년을 통째로 날립니다. 첫 번째 실수입니다. 노인 일자리 마감일을 착각한 경우입니다. 올해 1월 초에 어떤 분이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어디로 가면 돼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한데 작년 12월에 이미 마감됐어요. 네? 1월 아니에요? 이제 새해 시작한 건데 신청은 작년 11월 28일부터 12월 26일까지였어요. 그분 완전히 멘붕이 오셨습니다. 아니 새해 복지제도 아니에요? 당연히 1월부터 신청하는 거 아니에요? 새해부터 시작하는 건 맞는데 신청은 전년도에 하는 거예요. 그럼 나 올해는 못 하는 거예요? 네, 내년 11월에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1월 초에 알았으면 그해 1년 내내 일할 수 있었는데 마감일 착각해서 1년을 통째로 날린 겁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이면 한 달에 27만 원 정도인데 1년이면 324만 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분이 작년에도 신청하려다가 놓쳤다는 겁니다. 작년에도 1월에 알았고 올해도 1월에 알았습니다. 2년 연속 같은 실수를 반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2026년 노인 일자리는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올해는 일자리 배정을 받으신 분들이 활동하시는 해입니다. 내년 2027년 노인 일자리 신청은 올해 11월 말부터 시작됩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은 올해 11월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실수입니다. 기초연금 안 받는데 노인 일자리 신청한 경우입니다. 어떤 분이 노인 일자리 신청하러 오셨습니다. 67세셨습니다. 나이는 충분합니다. 신청서 쓰시는데 직원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아니요, 안 받아요. 국민연금 좀 많이 받아서요. 그럼 노인공익활동사업은 신청 못 하세요? 네? 왜요? 나 65세 넘었는데.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노인공익활동사업은 기초연금 받는 분만 신청할 수 있어요. 기초연금 안 받으시면 역량활용사업이나 공동체사업단 신청하셔야 해요. 그게 뭐가 달라요? 공익활동사업은 자리가 70만 개 넘는데 역량활용이나 공동체는 합쳐서 44만 개예요. 그리고 선발 기준도 좀 더 까다로워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 받으시면 노인 일자리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70만 개가 넘는 공익활동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입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를 아예 발급 안 받은 경우입니다. 어떤 분이 65세가 넘으셨는데 지하철 탈 때마다 일반 교통카드로 요금 내고 계셨습니다. 한 번은 영무원이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7이요. 그럼 경로우대 교통카드 만드셨어요? 그게 뭔데요? 영무원이 설명했습니다. 65세 넘으시면 지하철 공짜예요. 주민센터 가서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받으세요. 그분 깜짝 놀라셨습니다. 뭐? 공짜? 나 지금까지 돈 내고 탔는데? 계산해 보니까 끔찍했습니다. 65세 되고 나서 2년 동안 일주일에 4번씩 지하철 타셨습니다. 한 번에 1,400원씩이면 일주일에 5,600원입니다. 한 달이면 약 22,000원입니다. 2년이면 약 52만 8천원입니다. 50만 원이 넘는 돈을 그냥 날린 겁니다. 카드 하나 안 만들어서요. 여섯 번째 이야기. 이제부터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남의 이야기였는데 이제는 본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체크입니다. 나이 확인입니다. 올해 만 65세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1961년생이시면 올해 만 65세입니다. 생일이 3월이시면 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6월이시면 5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생일이 속한 달에 1개월 전입니다. 달력 보시고 본인 생일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한 달 전 되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두 번째 체크입니다. 작년 탈락 여부입니다. 작년에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나 다른 복지제도 신청했다가 탈락하신 분 계십니까? 그러면 올해 꼭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단독 가구 기준 228만 원에서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9만 원 차이입니다. 작년에 소득 인정액이 230만 원이나 235만 원이나 240만 원이어서 탈락하신 분들 올해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체크입니다. 신청 장소 확인입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사무소 가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도 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입니다. www.bokjeiro.go.kr입니다. 여기 들어가면 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체크입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입니다. 만 65세 넘으셨는데 아직 안 만드신 분 계십니까? 지금 바로 만드십시오. 주민센터 가서 신분증 보여드리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그 카드로 지하철 타시면 공짜입니다. 버스는 유료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입니다. 서류 준비입니다. 주민센터 가실 때 빈손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첫째 신분증입니다. 둘째 통장사본입니다. 셋째 소득 증빙 서류입니다. 국민연금 받으시면 국민연금 수령액 확인서를 준비하십시오. 일하고 계시면 급여 명세서를 준비하십시오. 뭘 준비해야 할지 모르시면 가시기 전에 주민센터에 전화해서 물어보십시오. 여섯 번째 체크입니다. 전화번호 저장입니다. 기초연금 문의는 국민연금공단 1355번입니다. 복지 전반 문의는 129번입니다. 이 두 개 번호 지금 휴대폰에 저장하십시오. 일곱 번째 체크입니다. 배우자 소득 확인입니다. 배우자 계신 분들 본인 소득만 생각하지 마시고 배우자 소득도 확인하십시오. 남편이 아르바이트 하는 거, 부인이 경로당에서 일하는 거, 임대소득, 이자소득 다 소득입니다. 빠뜨리면 나중에 탈락하거나 나중에 환수당합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지금까지 배운 걸 어떻게 실행하느냐입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기초연금부터 시작하십시오. 이게 모든 복지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당장 할 일은 간단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들어가십시오. www.bokjeiro.go.kr입니다. 여기 들어가서 모의계산 먼저 해보십시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5분이면 확인됩니다. 소득 입력하고 재산 입력하고 클릭 몇 번 하면 바로 나옵니다. 대상이면 바로 신청하십시오. 온라인으로 하기 어려우시면 내일 아침에 주민센터 가십시오. 두 번째 단계입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다른 것도 같이 물어보십시오. 이게 핵심입니다. 주민센터 직원한테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기초연금 말고 제가 받을 수 있는 다른 거 있어요? 그러면 직원이 컴퓨터로 확인해서 알려줍니다. 어르신은 생계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의료급여도 신청하세요. 이렇게 알려줍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면 받습니다. 4인 가구 기준 207만 8천 원 이하입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입니다. 주거급여는 48% 이하입니다. 본인 소득이 낮으면 이것들도 다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번 가서 한꺼번에 다 신청하십시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치매가 있으시거나 혼자 생활하기 어려우시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십시오.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등급 받으시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 그리고 주야간보 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는 혜택이 더 늘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입니다. 이건 정말 간단합니다.
주민센터 가실 때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바로 만들어줍니다. 기초연금 신청하러 가실 때 같이 만드십시오. 5번째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확인하십시오. 등유나 LPG로 난방하시는 분들 올해 지원금이 늘었습니다. 총 51만 4천 원 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보다 14만 7천 원 더 늘었습니다. 6번째입니다.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 있으시면 경로당 회장님한테 말씀하십시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늘었습니다. 월 40만 원씩 3월까지 지원해 줍니다.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복지로에서 모의 계산입니다. 둘째, 주민센터 가서 기초연금 신청하면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도 같이 신청하십시오. 셋째, 거동 불편하시면 장기요양 등급 신청하십시오. 넷째, 경로우대 교통카드 발급하십시오. 다섯째, 에너지 바우처 확인하십시오. 여섯째, 경로당 난방비 확인하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차근차근 하시면 됩니다. 마무리. 자,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복지입니다. 핵심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 가구 24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작년에 탈락했어도 올해는 됩니다. 둘째, 기준 중위소득이 6.51%나 올라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문턱이 낮아졌습니다. 셋째, 에너지 바우처가 51만 4천 원으로 14만 7천 원 늘었습니다. 지금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초연금 한 달 늦으면 34만 원 날아갑니다. 3개월 늦으면 100만 원 넘게 날아갑니다. 소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하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영상 끄고 나서 5분만 투자하십시오.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eiro 고 KR 들어가서 모의 계산 한 번만 해 보십시오. 내가 대상인지 아닌지 5분이면 확인됩니다. 대상이면 내일 아침 주민센터 가십시오. 아니면 전화하십시오. 1355번입니다. 129번입니다. 이 2개 번호 지금 휴대폰에 저장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비슷한 복지 정보 보실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게 뭔지 아십니까? 3가지입니다. 첫째, 기준이 작년과 올해가 다른지 확인하십시오. 작년에 안 됐어도 올해는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신청 시기 확인하십시오.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셋째, 연계 제도 확인하십시오. 하나만 받지 말고 같이 받을 수 있는 것 다 챙기십시오. 이 3가지 원칙만 기억하시면 앞으로 어떤 복지 제도가 나와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한테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고 손해보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건 꼭 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평생 세금 내고 일하셔서 만든 제도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당당하게 받으십시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참 기쁘겠습니다. 앞으로도 삶에 힘이 되는 정보와 꼭 필요한 이야기만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